아서 해먼드는 식료품 저장실 문 밖에서 얼어붙었다. 아내의 진저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걸어다니는 에이테민에 그녀가 비웃었다. 걔는 눈이 너무 멀어서 돈이 사라지는 것도 못 알아챘어. 그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게럿의 목소리가 마치 배를 후려치는 듯 들려왔다. 우린 몇 년 동안 아서보다 더 똑똑했어. 이제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아서는 문을 밀치고 열었고 그의 불타는 시선은 배신자에게 고정되어 호화로운 파티를 충격적인 배신의 폭로로 바꾸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해먼드 저택은 정성껏 매달린 수천 개의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을 고향으로 삼은 가족만큼이나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밤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저택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손길이 닿지 않을 듯한 우아함을 발산하도록 정교하게 지어진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해먼드 가문은 단순히 파티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기획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기획했습니다. 키를 잡으나서 해먼드는 날렵한 회색 정장을 입고 그의 개성을 드러냈다. 계산적이고 흠잡을 데 없으며 고집 센 성격이었다. 아서는 미천한 시작에서 시작해 끈질긴 투지와 냉혹한 전략 감각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강철 같은 시선은 분주한 직원들을 훑으며 오늘 밤 완벽하지 않은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묵묵한 경고를 보냈다. 그의 옆에는 아내이자 외모의 여왕이라 불리는 진저 해먼드가 서 있었다.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에 불꽃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그녀는 우아함의 화신이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하객들을 매료시키며 삶에서 비롯된 부러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모습 뒤에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한 여성이 있었다. 작은 실수에도 무너질 위태로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대강당에서 쌍둥이 아들 마이클과 제임스는 매끈한 검은색 태블릿 앞에 옹기종기 모여 조용히 토론에 몰두하고 있었다. 둘 다 기술 천재였던 그들은 아서의 정밀함과 야망을 물려받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달랐다. 마이클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었고 제임스는 과감한 혁신을 추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강력한 듀오를 이루었다. 어떤 아버지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들이었다. 방 건너편에서 형제자매 중 가장 맞이이자 가장 총명한 엠마 해먼드가 삼페인 잔에서 눈을 들어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최근 예일 법대에 합격한 후였다. 엠마는 성취의 전형이었고 그녀의 총명함은 저택의 장엄함에도 비견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가족의 일상을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듯 조용히 무심한 듯했다. 이 완벽한 그림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존재는 아서의 여동생 페이스였다. 미혼이었고 가족의 외모에 대한 집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강렬하게 그날 저녁 행사를 지켜보았다. 페이스는 아서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리한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종종 드러냈다. 바로 이 점이 그녀를 방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자 키가 큰 인물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아서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인 게럿 음주운전 사건의 범인이었다. 그의 환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매력은 진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온갖 거짓말을 가려주었다. 게럿은 단순한 가족 친구 이상이었다. 그는 진저의 연인이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위태로운 비밀이었다. 아빠, 모션 센서를 재조정해야 해요.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할까요?
마이클은 태블릿을 손에 든 채 아서에게 다가가며 차분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말씀하세요. 아서가 드물게 즐거운 듯한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대답했다. 어떤 것도 운에 맡기지 마세요. 그러나 꼼꼼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자신의 치밀하게 구축한 제국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폭풍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웅장한 영지의 그림자 속에서 비밀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곧 터져나와 가문의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산산이 조각낼 태세였다. 일단 손님들이 어우러지고 음악이 흘러나왔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왁자지껄했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타래가 끊어질 듯했다. 게럿의 시선은 진저에게 머물렀고 그의 눈빛에는 그들의 비밀이 비쳐 보였다. 페이스의 날카로운 시선은 조용한 대화를 따라갔다. 쌍둥이는 서로 수수께끼 같은 눈빛을 교환했고 엠마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정원으로 들어갔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해먼즈 부부가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예관에 금이 갈 무언가가 오늘 밤 그들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파티 분위기의 따스함은 나서 해먼드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포와 충돌했다. 세심하게 준비된 축하연은 배경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웅장한 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잔 부딪히는 소리와 은은한 음악이 기빈들을 위한 세레나데를 울렸다. 하지만 아서는 어둑한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에 이끌려 자리를 떴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 식료품 저장실로 향했다. 이제는 그가 밝혀서는 안 될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살짝 열린 문으로 다가가자 진저의 또렷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날카롭고 예리했다. 이전에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한심한 ATM기 같으니 그녀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내가 빼돌리는 계좌를 그가 알아채긴 하는 건가? 아니, 아서 해먼드는 자기 성의 왕 노릇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서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스며들자 숨이 막혔다. 20년 동안 그의 아내로 지낸 진저는 그가 모든 성공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의 곁에 서 있었던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진저는 마치 지친 농담을 하는 사람처럼 그를 조롱했다. 그럼 가장 좋은 점은요? 그녀가 아기의 참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소중한 시스템, 모든 감독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는 몇 년째 함께였잖아요. 게럿. 제가 자선 행사나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밤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요. 아서의 맥박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고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또 다른 목소리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게럿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진저, 가렛이 의기양양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아서는 멍청하지 않아. 벌써 눈치챘을지도 몰라. 그냥 내버려둬. 진저가 쏘아붙였다. 더 이상 상관없어. 그도 알아야 해. 그놈의 규칙, 그놈의 완벽함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 헌신적인 아내 행세는 이제 그만 알게. 가렛이 낄낄거렸다.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서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차가워. 진저. 그래서 내가 좋은 거야. 아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밀쳐 열었고 그 힘의 문이 벽에 쾅 닫혔다. 그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음모자들을 침묵시켰다. 진저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돌아섰다.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표정이 금세 굳어지고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느릿느릿 말했다.
드디어 깨달았지. 그렇지? 아서의 주먹이 옆구리를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저, 몇 년이나 됐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집 앞에서 몇 년이나 배신당했잖아. 아, 아서, 과장 좀 그만해. 그녀가 쏘아붙였다. 마치 이게 엄청난 비극인 것처럼 굴잖아. 아니잖아. 넌 항상 내 제국에 너무 바빠서 날 알아채지 못했잖아. 게럿이 알아챘어. 게럿은 카운터에 기대앉았다. 그의 자세는 짜증 날 정도로 태연했다. 이번 일은 어른답게 하자. 아서. 정신줄 놓을 필요 없어. 게럿의 침착함이 아서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꿈틀거리며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는 참았다. 어른들이라고. 아서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서웠다.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아내와 자고 내 물건을 훔치고도 감히 나한테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훈계할 셈이야. 가렛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잘 들어. 돈은 있잖아. 곧 회복할 거야. 진저랑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서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뭘로 넘어간다는 거야, 게럿? 내 돈, 내 회사, 내 인생. 진저는 눈을 굴렸다. 내가 널 한심하다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정신 차려. 아서의 결의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몸을 똑바로 펴고 그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철 같았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망신주고 내 물건을 훔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진저가 씩 웃었다. 어떻게 할 거야, 아서? 날 고소할 거야. 내 완벽한 가족을 진흙탕에 끌어내릴 거야. 잃을 게 너무 많아. 아서는 침묵의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을 유심히 살폈고 온갖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파티를 즐겨.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응징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 집에서 내가 보내는 마지막 파티가 될 거야.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 걸어갔고 그들은 거짓된 자신감에 빠져들었다. 그가 대강당으로 다시 들어서자 축하 행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웃음소리가 귀를 찢는 듯했고 음악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군중 속을 헤쳐나갔고 생각은 날카롭고 신중했다. 그의 제국, 그의 유산,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내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서 해먼드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통제력을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통제력을 모두 쏟아부어 자신을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배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진저와 게럿은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믿었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서 해먼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서는 숙련된 매력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폭풍을 감추었다. 예의 바른 가면 뒤에서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 계산된 보복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진저는 전쟁을 원했고 결국 전쟁이 터질 터였다. 게럿은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대가를 곧 깨닫게 될 터였다. 완벽한 저녁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진 보복의 씨앗이 심어졌다. 해먼드 영지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감히 왕을 배신한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파티가 끝난 후 몇 주 동안 해먼드 저택은 조용했다. 마치 속이는 듯한 고요함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폭풍을 가리고 있었다. 아서 해먼드는 평소처럼 정확하게 세상을 헤쳐나갔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척했지만 침착한 겉모습 아래 그의 모든 움직임은 복수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억눌린 분노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복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서는 정의와 정확성, 그리고 자신이 견뎌낸 배신만큼이나 완벽한 굴욕을 원했다. 그의 첫걸음은 마이클과 제임스와 함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쌍둥이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 천재성을 지녔습니다.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인 부진의 최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은 그들조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이클,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아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의를 요구하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당신이 설치한 카메라가 지난 한 해 동안 촬영한 모든 것을 보여줘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미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고 있는 제임스를 흘끗 보았다. 순식간에 방 안은 아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카메라들의 흐릿한 영상들로 가득 찼다. 여기는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제임스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어조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진저가 몰래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아빠, 화면에는 그 운명적인 밤의 끔찍한 영상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진저와 게럿은 식료품 저장실에서 날카롭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속임수를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녹화된 영상에는 진저가 개인 계좌에 접속하고 게럿이 진저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건 사기입니다. 마이클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서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어서 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 해. 늘 경계하는 페이스는 퍼즐에 또 하나의 조각을 더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아서에게 다가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재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진저라는 이름이 온통이 거래 내역에 적혀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아서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얼마예요? 수백만 달러요. 페이스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려왔고 게럿은 거의 모든 거래에서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어요. 아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절제된 표정 아래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들이 내 이름을 희극으로 만들었어. 그가 말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어. 최근 예일대에서 돌아온 에마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늦은 밤 회의에서 그녀는 옛 계약서와 파트너십을 검토해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럿은 수년간 이익을 횡령해왔습니다. 서명을 교차 대조해보니 그는 최소 3건이 주요 계약서에서 당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아서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잘했어, 엠마. 남은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을게. 모든 것이 준비되자 아서는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엠마의 졸업 파티를 자신의 화려한 공개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학예 명단에는 보스턴의 엘리트들, 정치인, 자선가, 기업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해먼드 가문의 깨끗한 명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아서의 말대로 파티의 밤이 왔고 저택은 다시 한번 호화로움으로 물들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그랜드홀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기빈들 사이로 삼페인이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엠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를 나누며 다가오는 폭풍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은 평범한 일상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진저는 짙은 붉은색 가운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받으며 자신을 둘러싼 함정이 다가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게럿은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근처에 서성였다. 저녁이 되자 아서는 마이클과 제임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쌍둥이는 키보드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통제실로 사라졌다. 정확히 9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은 고요해졌다. 프로젝터가 윙윙거리며 켜지더니 무대 뒤 웅장한 벽에 선명한 영상이 비춰졌다. 아서는 앞으로 나서며 존재감으로 방을 장악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가족의 진실성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진저는 굳어졌고 미소는 희미해졌다. 게럿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마치 아서에게 계속 말을 하라고 재촉하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서는 굳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연루된 일련의 괴로운 배신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는 화면을 가리켰다. 진저와 게럿의 자백을 유도하는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군중은 숨죽인 탄성을 질렀다. 애처로운 ATM 기계, 계좌 빼돌리기라니 그놈은 알아야 할 사람이야. 속삭임과 웅얼거림이 터져나왔고 청중은 폭로된 내용을 받아들이려 했었다. 진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평정심은 무너져 내렸다. 게럿의 자신감은 흔들리고 그 자리에는 은근한 공황이 자리 잡았다. 아서가 손을 들어 방안을 조용하게 했다. 날 배신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아이들이 재단 계좌의 불일치를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위조된 서명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엠마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이 계약서들은 위조됐어. 그녀가 선언했다. 게럿은 수년간 자금을 횡령해왔고 우리 엄마도 그 모든 과정에 연루됐어. 페이스가 덧붙였다. 재단 자금이 사라졌어요. 당국에 신고했고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마이클과 제임스도 아버지 편에 섰고 표정은 단호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임스가 말했다. 끝났어요. 그 비난의 무게가 진저와 게럿을 마치 해일처럼 덮쳤다. 끝까지 반항적인 진저는 아서에게 등을 돌렸다. 이게 자네를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 그녀가 침을 뱉었다. 나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군. 아서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난 탐욕과 정욕 때문에 내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야. 창백하고 땀을 흘리는 가래든 협상을 시도했다. 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망치지 말자. 아서의 웃음은 씁쓸하고 공허했다. 망쳤다고? 가렛,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스스로 망했어. 경비원들이 진저와 게럿을 저택 밖으로 안내했고 그들이 떠난 후 손님들은 깜짝 놀란 듯 침묵에 잠겼다. 아서는 다시 군중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차분해졌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남은 저녁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아서는 남아서 악수를 나누고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예에 바른 척하는 가면은 굳건히 지켰다. 속으로는 공허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배신은 드러났고 피해는 입었지만 그 상처는 남을 것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아이들은 그의 곁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강인했다. 함께라면 해먼드라는 이름의 명예뿐 아니라 진실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먼드 저택의 대강당은 고요했고 모든 시선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진저와 게럿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윤이 나는 외관은 폭로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다. 파티에 참석한 보스턴의 엘리트들은 더 이상 어울리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들의 웅얼거림은 임박한 폭풍 속에서 희미한 배경이 되었다. 키가 크고 침착한 아서 해먼드가 방을 장악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청중을 꿰뚫었고 침착한 태도 속에는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감춰져 있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의도적이었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아서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밤은 제 딸 엠마의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업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또한 무시하지도 않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군중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시선이 진저와 게럿에게 쏠렸다. 창백한 얼굴은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엿보게 했지만 아서의 굽힐 줄 모르는 시선은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날카롭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신뢰, 근면, 그리고 정직 위에 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유산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등 뒤에 스크린을 가리키자 프로젝터가 웅웅거리며 켜졌다. 흐릿한 흑백 영상이 벽을 가득 채우며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진저와 게럿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의 혹독한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오랜 세월 이어진 불륜과 재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멍한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군중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아섰다. 진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절박함이 눈빛을 흔들며 다시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아서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을 만한 크기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거야. 아서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마이클, 제임스, 그는 제어판 가까이 있는 쌍둥이에게 말했다. 계좌를 불러와. 몇 번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에 은행 명세서와 거래 내역이 연달아 떴다. 강조된 숫자들이 진저와 게럿을 해외 계좌와 연결시키자 청중은 웅성거렸다. 해먼드 재단과 개인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가 빼돌려진 것이다. 게럿, 아서가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는 이미 자네 주식을 박탈하기로 투표했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도 통보했고 특히 자네의 해외 거래에 관심이 많아. 이번 주말쯤이면 자네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생길 거야. 게럿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들어 애원하는 몸짓을 했다. 아서, 성급한 짓은 하지 말자. 그가 애원했다. 어른으로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아서의 날카롭고 유머 감각 없는 웃음소리에 그는 침묵했다. 사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서에 제 서명을 몰래 위조했을 때처럼요? 아니면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제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돌렸을 때처럼요? 안 돼요. 게럿. 신중해야 할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어요. 방안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게럿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그의 평정심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님들 사이에서 지지를 구하려 했지만 그저 비판적인 시선만 보였다. 진저는 벽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금 절박한 마음으로 아서에게 등을 돌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 말이 들리나, 아서? 내 자존심 때문에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내 소위 제국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했잖아.
아서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치명적이었다. 진저, 재단 이사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 자네를 해임하는 문제를 논의할 거야. 도난당한 모든 달러는 기록되었고 회수될 거야. 이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의 무게를 되새겼다. 충성과 사랑보다 탐욕과 기만을 택한 순간 자네는 가족을 파괴했어. 진저의 반항심은 흔들리고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넌 완벽하지 않아. 아서 그녀가 침을 뱉듯 말했다. 넌 차갑고 무감각해. 하지만 아서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난 날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없어. 그게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지. 엠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이건 게러디 위조한 계약서 사본이에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미 관계 당국에 신고했고 아빠는 모든 게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하셨죠. 페이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재단의 자금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아서가 진저와 게럿의 계략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말없이 멍하니 지켜보았다. 한때는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던 게럿은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진저는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순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서는 청중석으로 돌아서며 시선을 방 안을 훑었다. 이런 광경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해먼드의 이름을 믿어주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명예롭게 재건할 것입니다. 군중은 망설이며 박수를 쳤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서 진저와 게럿을 홀에서 데리고 나갔다. 가렛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항의를 중얼거렸고 진저는 낙담한 나머지 침묵 속에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아서는 당당히 서 있었고 아이들과 여동생은 그의 곁에 있었다. 저녁의 혼란에 맞서 단결된 전선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서는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승리는 그의 것이었다. 해먼드라는 이름은 부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되찾기 위해 싸워온 정직함 때문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들을 거의 파멸로 몰아넣었던 배신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이든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들은 함께 재건할 것이다. 그날 밤 폭로된 사건의 여파는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자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회오리 바람과 같았습니다. 언제나 체계적인 아서 해먼드는 모든 미비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모든 기만의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한때 특권과 권력을 누렸던 진저와 게럿은 이제 가혹한 책임의 눈초리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아서의 법률팀은 진저의 해먼드 재단 및 기타 자선 단체 이사회 직책을 박탈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충성했던 사교계 동료들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았고 특별 행사 초대는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그녀의 세심하게 관리해온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어느 날 아침 엠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퉁명스럽지만 재밌다는 듯 목소리는 딱딱했다. 엄마 신용카드가 거부됐어요. 리츠 호텔에서 결제가 안 돼서 스위트룸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겨우 버티고 계세요. 아서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가 한 선택의 결과일 거예요. 그는 동정심이 전혀 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엄마도 알게 될 거예요. 진저는 순식간에 무명으로 전락했다. 대중 앞에서 그녀의 외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차갑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졌다. 한때 그녀의 우아함과 매력에 감탄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골칫거리로 여겼다. 그 달말이 되자 진저 해먼드는 경고의 대상이 되었고 한때 존경을 받던 그녀의 이름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게럿의 몰락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쌍둥이의 꼼꼼한 수사로 뒷받침된 아서의 증거는 사기와 횡령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사무실에서 체포했습니다. 한때 권력자였던 그가 이제는 창백하게 수갑을 찬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담긴 체포 영상은 널리 퍼져 그의 경력에 치욕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서의 증언과 그의 자녀들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게럿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탐욕과 배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압류되었고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그의 재산은 현금화되었습니다. 게럿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철저히 남용했던 권력과 영향력의 세계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서와 그의 자녀들은 가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서는 해먼드 가문이 분화 지위가 아닌 정직과 목적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마는 해먼드 재단의 부활을 이끌며 모든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부활하고 병원 기금이 재개되었으며 투명성이 재단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법적 감각과 흔들림 없는 헌신은 이사회와 지역사회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감사가 끝났어요. 어느 날 저녁, 엠마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아빠, 재단은 깨끗해요. 도난당한 돈은 모두 돌려받았어요. 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엠마, 잘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마이클과 제임스는 자신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사회공헌에 집중했습니다. 자선단체를 위한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족이 겪었던 사기극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널리 호평을 받았으며 그들의 기술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지켜보던 믿음은 재단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수혜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해먼드의 유산을 재정 지원 너머로 확장해온 그녀의 따뜻함과 연민은 재단을 단순한 이름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회복력과 관대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진저의 부재는 가족에게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조용한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엠마는 마침내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어조로 물었다. 아서는 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신뢰를 다시 쌓을 수도 없고요. 엠마는 그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해먼드 저택은 지역 사회 행사와 자선 사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아서는 여전히 정밀함과 전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겸손과 봉사의 뿌리를 둔 새로운 유산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롭게 단장한 재단 본부에 가족이 모였을 때 아서는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배신은 그 나름대로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이겨내고 공동의 목표로 하나 되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아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엠마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했으며 마이클과 제임스는 추진력 있고 혁신적이었고 페이스는 확고하고 자상했습니다. 그 순간 아서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나 왕국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력과 성실함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해냈어. 엠마가 생각에 잠긴 침묵을 깨며 말했다. 해먼드라는 이름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됐어. 아서는 엠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아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름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야. 그들이 함께 서자 과거의 무게는 사라지고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정직, 회복력, 그리고 희망 위에 세워진 미래의 약속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늦은 오후에 해가 기울며 시원한 바람이 부지를 스치듯 해먼드 저택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저택은 가족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장엄함의 기념비였지만 이제는 기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서 해먼드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명성뿐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였습니다. 폭로 이후 몇 달은 힘겹지만 동시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아서는 정원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갓 갈아엎은 흙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엠마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엠마는 자부심과 결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재단 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을 3배로 늘리고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에요. 아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준비된 청원서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는 엠마를 흘끗 보았다. 엠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어머니의 실수가 이 가족을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 마이클과 제임스가 합류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들이 개발한 최신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소식이 가득했다. 시범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제임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20개 자선단체가 사기 방지를 위해 저희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너희 재능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발전시키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던 건 바로 그거였어. 페이스가 집 밖으로 나왔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녁 준비됐어. 페이스가 아서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잘했어. 형. 아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했고 가족들은 소박한 식사를 하며 모여 있었다. 과거의 허세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것이었다. 회복력과 성실함을 통해 얻은 것이다.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진저는 가구가 거의 없는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싸구려 접시에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사교 생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고독한 결과만이 남았다. 거절당한 신용카드와 눈앞에서 닫혀버린 문 하나하나는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해먼드 재단의 최근 자선 사업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깜빡였다. 기자들에게 연설하는 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존재감은 존경을 자아냈다. 진저의 입술은 가늘게 다물어졌고 시선은 화면에 머물렀다. 모든 것을 덧없는 쾌락과 빌린 돈에 팔아넘겼지만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이었다. 한편 게럿은 어둑한 감방에 앉아 있었다. 한때 값비싼 정장 대신 칙칙한 제복이 그의 몸에 걸려 있었다. 그를 배신으로 몰아넣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쓰라린 고통과 뼈아픈 실패감만이 남았다. 감방 문이 쾅 닫히는 밤, 그는 허비했던 삶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텅 빈 벽을 바라보았다. 해먼드 저택으로 돌아온 아서가 테라스로 나갔다. 저녁 바람이 정원을 스치며 스치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 그의 손을 녹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고요한 안식처 너머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엠마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의 옆에 섰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엠마는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평선을 응시했다. 후회는 삶을 재건하지 못해. 엠마.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어. 엠마는 그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말없이 서 있었고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해먼드 가문은 다시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화 지위로 정의되는 가문이 아니라 정직과 목적의식에 헌신하는 가문으로 말입니다. 저택은 자선행사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웅장함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 모든 와중에도 아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의 유산은 이제 회복력과 옳은 일을 행하는 불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며 파괴 속에서도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기반 위에 말입니다. 지평선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자 아서는 잠시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삶을 쌓아 올렸고 거의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더 나은 삶을 재건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먼드 가문의 이야기는 완벽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배신이 기반을 뒤흔들지라도 진정으로 지속되는 것은 정직과 인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